도와드리겠습니다. 그분한테 제일 생각을 받는 데가 큰 거니까 저희가 개수별로 영부인께서 불도장 바로 준비해드려야 될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각하께서 불도장. 임자가 뭐하러 내가 얘기해. 정의당 부대표 이만솔입니다. 오늘이 저 12월 12일 군사 쿠데타 당일인데요. 오늘 이렇게 근신하고 자중하셔야 될 거를 이렇게 축하 기념회를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러지 말라고 내가 아까 그랬지 누구냐고 그랬잖아. 12월 12일 어제는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찬탈한 지 딱 4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 전 씨 과연 뭘 했냐고요? 이 주역들과 함께 쿠데타 주역들과 함께 와인에 샥스핀까지 겉들인 고급진 만찬을 즐기는 모습이었죠. 전 재산은 29만 원뿐이라 1,000억 원대 추징금을 낼 돈은 없고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재판에 나갈 수조차 없다는 전두환 씨. 그런데 골프에 고급진 만찬까지 재판 가고 추징금 내는 것만 빼면 누구보다 왕성하고 고급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택에 살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는 전두환 씨 자택 앞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이곳은 상시 경호인력이 이곳 자택 주변을 지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곳 꽃갈부터 저쪽 보이는 곳갈까지 골목 한 곳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크기인데요.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자택 앞 이곳은 그 어디보다 평온하고 조용한 모습입니다. 이런 경호비원에만 매년 세금이 2억 원 가까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과연 이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더 자세한 얘기는 스튜디오에서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제가 12.12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지 꼭 40년 되는 날이고 하필이면 이날 전두환 씨 일행은 자축년을 열고 있었다. 이제 그런 제보가 좀 있었죠.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 직접 오늘 자택에 가보니까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별 다른 움직임은 포착이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취재 갈 때마다 참 느끼지만 자택이 정말 으리으리하고 굉장히 조용하고 살기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정말 참새 소리만 들리고 앞집에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개 짖는 소리 말고는 정말 평화롭더라고요. 오늘도 의경 3, 4명이 이제 골목 양쪽으로 서서 자택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취재를 가면은 이제 경찰에게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어떤 취재를 했는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자택 문 앞까지는 취재진도 직접 가지는 못합니다. 어느 언론사나 마찬가지고 지금 보시는 저 빨간색 고깔 그 부분을 이제 넘어설 수 없는 상황이죠. 의경들이 이제 본인들 얼굴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이제 경호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누군가는 저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의경들도 어쩔 수 없이 돌아가면서 저 자택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정의당 이만솔 부대표가 공개한 영상을 보니까요. 좀 전에 봤는데 굉장히 고급 식당으로 보여요. 어디에 위치해 있는 식당이고 누구와 함께 먹은 겁니까? 네, 이 서울 강남에 있는 굉장히 고급 중식당입니다. 정의당 이만솔 부대표가 직접 촬영을 해서 언론에 당시 장면을 공개했죠. 어제가 딱 그 12.12 쿠데타가 있었던 지 꼬박 40년 되는 날이었는데 당시 군사반란의 주역들, 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당연히 그 중심이겠고요. 이들이 그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중식당에 그대로 모였습니다. 어제 정오부터 2시간가량 이어졌는데요. 이 오찬에는 전 씨와 이 부인 이순자 씨, 또 쿠데타 주역들인 이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과 최세창 여단장 등 정확히 한 10여 명 정도가 참석한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참석자들은 여전히 전 씨를 각하라고 부르면서 깍듯하게 대하는 모습이었고요. 테이블에는 보시다시피 갖가지 요리와 와인잔들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당시에 현장에 있던 이만솔 부대표 말로는 이 방문을 닫은 상태에서도 바깥으로 목소리가 쩌렁쩌렁 나올 정도로 시끄럽고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전 씨가 떠들썩하게 건배사까지 여러 번 했다고 전했습니다. 저 자리에 최세창 전 공수여단장 그리고 정호영 당시 특전사령관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들 같은 경우에는 12.12 사태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핵심 주역들로 알려졌는데 특히나 이 일각에서는 이 전두환과 정호영, 최세창 이 세 사람이 이 비공식적인 지휘체계에 따라서 시민들을 향해서 발포 명령을 하달했다.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선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 이만솔 부대표의 이야기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많이 있던데 부부 모임이었나 보죠? 네, 어제 이순자 씨도 함께 있었고 예. 부부 동반 모임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각하, 영부인 이런 표현을 아직도 쓰고 있네요? 뭐 자기들만의 세상에 아직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최세창, 정호영 다 본인의 부하 노릇을 했던 사람들인데 예. 아주 거리낌 없이 당당하고 자신이 마치 50 시절에 현역 대통령인 듯한 그런 위세를 떨치면서 그 자리를 아주 마치 보스처럼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 인물들이 사실은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고 5.18 광주 학살의 주범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행동대장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들으신 것처럼 지금 이 주역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나 이 최세창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에 이 뭐 한 대령에게 이 지금 당장 출동해서 사격하라라고 얘기를 해서 이 대령이 못 쏘겠다. 우리 국민에게 뭐 총부리를 겨눌 수 없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실랑이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전해지고 있고요. 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지금 이만솔 부대표가 저희 MBN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마치 이 전두환 씨가 아직도 여전히 대통령인 것처럼 좀 현역인 것 같은 모습으로 대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 김명중 앵커 대신 이제 이만섭 부대표랑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생생하게 그때 모습을 전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영상에도 나옵니다만은 김태일 기자 이게 부축을 받고 또 이렇게 계단 난간을 잡고 내려오긴 합니다만은 거동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근데 조금 비틀비틀하는 게 알츠하이머로 인한 후유증인가 아니면은 와인을 너무 많이 마셔서 과음했기 때문인가? 이만솔 부대표는 당연히 과음 때문이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만솔 부대표 얘기에 따르면 당시에 이제 전두환 씨가 과음을 좀 했고 취한 모습도 좀 보였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거동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예. 직접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하고 있는 거군요. 네, 이런 날짜에 뭐 와인도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이렇게 여러 종류를 섞어서 마시면서 예. 전두환 씨는 뭐 상당히 좀 과음하고 만취한 모습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좀 계단 난간을 붙잡고 내려오는 것은 예. 거동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어제 상당히 과음을 했습니다, 전 씨가. 그래서 예. 취해 있는 상태였고 예. 거동하는 데는 다시 한번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을 했고 어제 방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도 아주 바깥으로 목소리가 쩌렁쩌렁 나올 정도로 전두환 씨가 굉장히 떠들썩하게 건배사도 여러 번 하고 예. 이렇게 화기애애한 그런 모습을 소리를 통해서 제가 확인했거든요. 예. 기력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 부대표는 건강하게 거동을 하면서 골프를 즐기고 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할 정도로 정정한 편인데 알츠하이머는 더더욱 터무니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골프 칠 때 네. 어프로치 샷 굉장히 정확하게 좋은 자세로 치더라고요. 네. 그리고 골프장에서 걷는 모습도 그렇고요. 지금 이만솔 부대표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것인지 자꾸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들이 좀 네.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알츠하이머는 이제 여러 방면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가 뭐 하나의 어떤 증상이 있는 게 아니라 예. 예를 들어서 기억력 자체도 보면 예전에 했던 기억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예. 또 예전에 했던 기억은 잘 알면서 최근 기억이 없는 사람이 있고 예. 또 신체적으로는 완전히 건강한 이런 사람이면서도 정신적인 어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있고 예. 최근에 전두환 전 대통령 만났던 제가 지인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최근에도 아마 이 모임 말고 예전에 정부에서 청와대에 했던 분들하고 같은 모임을 한번 한 적이 있다고 예. 합니다. 송년회 모임을 했었는데 그때도 보면 예전의 기억들은 굉장히 생생하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의 기억들은 거의 못 한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했던 거, 방금 이야기했던 거를 바로 또 이어서 또 이야기를 하고 계속 말이 반복되게 그리고 최근에 본인이 장례식장에 간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오늘 왜 안 하느냐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기억이 어떠면서 보면 굉장히 단층적으로 이제 작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보면 40년 전에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이제 신군부가 집권하게 된 계기가 됐고 아까 보여주신 연희동 집 같은 경우는 바로 저 장소에서 12.12를 처음으로 모의했던 장소입니다. 예. 자,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당시에 보면 장병주 특전사령관을 지키기 위해서 김호랑 소령이 당시에 12.12 군부의 그 총에 맞아서 숨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날 이들이 있을 곳은 저는 바로 현충원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예. 본인들의 쿠데타로 인해서 동료와 그리고 후배 군인들을 사살하는 그날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분들이 오늘 가지는 심해가 어떻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불구하고 저렇게 모여서 축배를 든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후배 군인들이 어떻게 볼 것인지 예. 또 그렇다면 이들이 정말 반성이나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서 보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억장이 무너지는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 다른 날도 아니고 12.12 사태가 일어난 날 측근들과 함께 오찬, 고급 오찬을 즐긴다. 이 국민 시선에서 봤을 때는 전혀 상상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나쁜 일인 것 같습니다. 김태일 기자, 지금 아까 이만솔 부대표가 이제 얘기를 계속하려는데 어떤 여성분이 입을 막아요, 그렇죠? 누굽니까? 그 아까 이제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한 여성이 이 오른손으로 이만솔 부대표의 뒷목을 잡고 왼손으로 입을 막는 장면 지금 이제 보실 텐데요. 근데 이제 이날 이제 참석했던 동석자 중에 한 명의 부인이라고 하는데, 근데 누구의 부인인지는 아직 알려지진 않았고요. 근데 이제 보면 그 저번에 골프장에 이만솔 부대표가 갔을 때도 지인 중에 한 명이 이제 골프채로 이렇게 좀 때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봐도 주변 지인들이 상당히 이제 전 씨를 좀 보호하는 뭐 이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여전히 전 씨를 보호하고 또 충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반성은 안 하고. 이 12.12 쿠데타가 일어난 날 이런 글쎄 뭐 바깥에서 외식할 수 있죠. 식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필 왜 12.12 쿠데타가 일어난 날 그 가슴 아픈 특히 이제 5.18 유족들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날인데 왜 이날 했을까? 아까 이제 이현정 의원께서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강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전두환 씨 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네, 공교롭게도 날이 그래서 이제 비난 여론이 셌는데 이제 어제 전두환 씨 측이 A4용지 5장짜리의 입장문을 직접 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은 12.12 사태와 전혀 무관한 오래된 친목 모임이었다고 하는데요. 날짜가 이 12월 12일로 잡힌 것은 일정이 바쁜 한 참가자의 사정으로 우연히 정해진 것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 12.12 사태를 자축하기 위한 모임은 아니었다. 뭐 이런 이제 해명을 한 거죠. 근데 임 부대표는 저 식당이 굉장히 고급 식당이라서 그냥 짜장면, 짬뽕, 단품 요리는 있지도 않은 그런 곳이라고 했죠. 그래서 최소 20만 원 이상의 코스 요리를 먹은 것으로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이 전두환 씨가 본인의 재산 29만 원이 전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누가 냈느냐 이런 비난 여론도 컸거든요. 그래서 어제 누가 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전 씨 측은 식사 비용은 이 당시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부담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냥 약속 날짜 잡다 보니까 서로 날짜 맞는 날이 그날인 것이지 이거 일부러 뭐 12월 12일로 한 건 아니다 이 주장이요. 아무리 날짜가 없다 하더라도 그날은 피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 생각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에 대한 정말 이 자신들의 느끼는 이게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2.12만 돌아오면 정말 뼈아픈 어떤 그런 기억들 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에 군에 있던 후배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시에 목숨을 잃었던 군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 그런 날 뽀젓이 알면서도 12.12 날 날짜를 약속해도 안 하면 되잖아요. 왜 하필 전화해야 됩니까? 자, 그런 면도 그렇고 최근에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이 노재현 씨가 이제 5.18 묘지를 찾아가서 본인의 사죄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아버지가 가서 정말 끝까지 사죄하라고 이야기했다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근데 우리 그 반면에 지금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그 5.18의 주역이었죠. 자, 그와 그 5.18을 일으켰던 장본인들이 저렇게 모여서 저렇게 서로 간에 술을 마시고 서로 떠들썩하게 이야기라고 했다는 것 자체는 이날에 대한 관념이 전혀 없었던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이들이 아직까지도 정말 형식적으로는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전혀 본인들이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은 자신들은 5.18 발포와는 전혀 무관하다,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강변하기 위해서 또 바깥으로 내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또 12월 10일 날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뭐 최근에 아마 뭐 한 두세 차례 더 모임이 있었다고는 하긴 하는데 그렇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것 자체는 전혀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 뭐 이런 게 확고한 것 같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는 시각이 확연하게 다를 수가 있는지 좀 놀라울 따름입니다. 잠깐 이제 유호정 기자가 얘기했습니다만 저 식당 보기만 해도 고급 식당처럼 보여. 짜장면 짬뽕은 안 파는 곳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저 중식당이 이제 홀은 없고 모두 이제 룸으로만 돼 있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중식당에 가면 먹는 짜장면 짬뽕은 없었다고 하거든요. 당시에 이제 이만솔 부대표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참고로 저 식당은 홀이 없습니다. 100% 다 룸으로만 굉장히 고급 식당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식당에서 저도 기다리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품으로 밥 한 그릇에 8만 원짜리가 가장 저렴한 그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하게 비싼 식당이었습니다. 전두환 씨가 어제 먹은 코스 요리 중에 샥스핀탕 있지 않습니까? 이게 최하가 13만 원짜리. 네, 그 이만솔 부대표인데 기다린 동안에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식사를 해야 됐는데 제일 저렴한 걸 찾다 보니까 가장 저렴한 게 8만 원이었다. 그래서 이제 두 명이 갔는데 16만 원을 지출하고 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8천 원이 아니고 8만 원. 한 끼 식사비가
가장 싼 게 8만 원짜리다. 그러니까 뭐 고급 식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 있는 분들은 뭐 또 가서 먹을 수 있죠. 뭐 고급 식당 가서 비싼 음식 먹는 걸 가지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본인 돈으로 지불을 하면요. 문제는 이 진짜 29만 원밖에 없다고 하는 이 전두환 씨 일행이 저렇게 1인당 20만 원이 넘는 밥을 먹었을 때 밥값 계산은 그럼 누가 하는 것인가? 지난번 골프 비용도 마찬가지고요. 또 아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비틀비틀거리면서 타는 자동차. 굉장히 최고급 세단이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는 과연 누가 돈을 대는 것인가? 혹시 그와 관련돼서 뭐 취재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우선 앞서 이 유호정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두환 씨 측에서는 일단 식사 비용의 경우에는 이 참석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부담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골프와 관련해서도 그러면 골프는 누구 돈으로 치는 거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예. 이제 어제 입장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 골프장 논란과 관련해서 추징 금환수에 응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골프를 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이순자 여사가 이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금융자산을 연금보험에 넣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 가끔 나가는 골프 모임에 쓰이는 비용은 이 같은 생활비의 일부분일 뿐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골프 치고 자기 돈으로 한 끼에 20만 원씩 하는 그런 식사를 즐기고 있다 이런 뜻이군요. 특히나 이 이순자 여사의 어떤 선친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통해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밝힌 거죠. 저 돈은 그 추징을 못하는 돈인가 보죠. 예. 지금 왜냐하면 이제 전두환 씨에 대해서만 이제 지금 추징이 2천억 그렇죠. 정도 돼 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연희동 주택 같은 경우도 저게 이제 경매에 들어가서 몇 차례 이제 별채 같은 경우는 낙찰을 받았는데 그 낙찰 예. 받은 게 누구냐면 이순자 씨의 동생이 이창석 씨가 이제 예.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주택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경매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순자 씨가 자기가 만든 재산 가지고 이 집을 샀다. 그러니까 예. 이게 전두환 씨 재산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의 제기를 해놓은 상태라서 아직까지 이게 경매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예전에 한번 골프장 캐디분한테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전두환 씨가 한번 골프장에 왔는데 항상 올 때마다 보면 한 팀이 오는 게 아니고 최소한 6, 7팀이 같이 온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한 부대가 비슷하게 이렇게 와서 그렇게 골프를 치고 하고 또 뭐 상당히 돈도 많이 쓰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 사실은 전두환 씨 개인적으로는 지금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다 이제 추징이 되니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본인 뭐 다른 것이나 아니면 측근들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지금 대충은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예. 참 아무리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따가운 시선을 받아도 본인은 본인들의 길을 가겠다. 그러면서 골프도 치고 호화 식사도 하고 정말 좀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뭐 사실은 전두환 씨 모르는 사람 우리 국민 중에 아무도 없을 텐데 뭐 동상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순환을 당하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자축 파티 본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어제 이제 호화 만찬을 즐기고 있는 동안 예. 5.18 단체들과 시민들은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전 씨의 만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군복을 입은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예. 두 손과 목은 이제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로 감옥에 갇힌 이 동상, 이 전두환 씨를 형상화한 동상입니다. 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발로 때리고 차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면서 전 씨에 대한 재수사와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제대로 처벌을 받지도 않고 골프장에 호화 5찬까지 호의호식한다는 것도 규탄을 했고요. 이와 더불어 이 국방부도 행동에 나섰는데요. 육군이 전두환, 노태우 등 12.12 군사반란 주역들의 홍보용 사진을 철거한 겁니다. 지난 4월 국방부가 각 부대의 지휘관 사진 게시 규정이 담긴 훈령을 개정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내란죄 등 형이 확정된 군 지휘관에 대해서 홍보와 예우 목적의 사진 게재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셨다시피 경호는 여전히 받고 있죠. 이게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전 씨처럼 무기징역을 받으면 예우에서 박탈이 당하는데 이 대표적으로 이 경호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해요. 예. 여기 이제 1년에 한 2억 원 정도가 쓰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이 법안이 지금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긴 한데 예. 국회에서 논의는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빨리 처리가 안 되는 그 이유가 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